입주 지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잔금이 안 맞습니다. 이때부터 연체이자 대출 문제, 전세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. 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판단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. 오늘은 곧 입주를 앞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사례로 입주 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못 맞추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, 그리고 이 입주장 구간을 매수자는 어떤 기회로 볼 수 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사례로 볼 단지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.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이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조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. 이 단지를 놓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.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건가요?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수는 없는 건가요?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? 이 질문들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입주장이라는 구간에서는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순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. 먼저 이 단지에 적용되는 규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송파구, 즉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입니다.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잔금 대출이 627 대책에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년 10월 11일이고 잔금 대출은 집단 대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627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6억 한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기존 규정에 따라 LTV 50% 범위 내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대출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입주 지정기간의 집은 아직 미등기 상태, 즉 분양권입니다. 이 상태에서는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등기된 주택, 소유권이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. 즉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구조가 아니라 집주인이 먼저 잔금을 치르고 나서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낸 후에야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 구조만 가능합니다.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세조건부 잔금대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른다의 선택지는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.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.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.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법에 따라 입주 가능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전입 그리고 전입 후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입주 직후부터 장기간 전세를 놓고 버티는 구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즉 이 단지는 전세로 잔금을 먼저 치르는 것도 어렵고 잔금을 치른 뒤에도 전세를 길게 놓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입주장에 들어서면 일단 전세 맞추고 생각하자는 선택지는 대출 구조상으로도 실거주 규정상으로도 동시에 막히게 됩니다.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금이 갑자기 막히는 거지? 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출 규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입주장에서는 실거주 규정, 미등기 상태가 한꺼번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못 맞추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3가지. 이제 여기서부터가 현실입니다. 첫 번째, 연체이자가 바로 발생합니다.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잔금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. 이 이자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누적됩니다. 두 번째, 대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. 입주장에서는 집단 대출과 잔금 대출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기면 한도 소진, 조건 변경, 추가 심사가 겹치면서 될 수도 있었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. 세 번째,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규제가 다시 등장합니다.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가 난 이후에는 전세를 놓을 수는 있지만 이때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전세자금 대출 한도 2억, 다주택자 제한, 생활안정자금 대출 축소. 즉 잔금 대출은 규제 예외였지만
전세대출은 다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.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대출 규제를 한 번은 피했지만 다른 쪽에서 다시 맞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입주장 구간을 매수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입주장은 기존 보유자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지만 반대로 현금 흐름이 확보된 매수자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잔금 압박, 전세 공백, 대출 한계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조건이 먼저 흔들리는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특히 이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입주장은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. 다만 이때 중요한 건 싸냐 비싸냐가 아닙니다. 이 단지가 입주장 이후 어떤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. 입주장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.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를 막연한 불안으로 넘길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누군가에게는 리스크가,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의 틀을 정리해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입주장은 언제 끝났다고 봐야 하는지, 그리고 그 이후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장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